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자, 주식으로 월 1,000만원의 수익을 내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자, 방송을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부탁드리고, 그리고 광고가 나오면은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이에요. 자, 트럼프 대통령 베트남의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오늘부터 정상회담이죠. 자, 그리고 김정은 북한 그 국무위원장 역시 도착을 해가지고 일단 뭐 둘이 만나는데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덕분에 북미 정상회담 첫날인 27일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죠. 자, 여기서 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0.37% 상승을 했고, 코스닥 지수도 역시 0.68% 상승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먼저 미국 증시 간밤에 상황을 보고 또 우리 증시 한번 체크해 보죠. 자, 미국 증시가 여기서 보면은 다우 지수, 낙스닥, S&P 500 다 하락 마감을 했어요. 자, 미국 증시가 왜 이렇게 잘 올라가던 이 지수가 이렇게 다 하락을 했는지 일단 우리가 궁금하죠. 자, 이것이 바로 미국 내에 지금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가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미중 무역 여기서 협상. 여기서 이것이 이제 두 개 큰 이슈가 있는데, 이 이슈를 앞두고 바로 악재가 하나 터졌어요. 악재가 바로 경제 지표죠. 경제 지표가 지금 여기서 조금 가라앉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른 것보다도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가 급감을 했다. 이 12월 달 주택 착공 건수가 조금 좀 급감을 했는데 11.2%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 왜 주택 착공 건수 이게 여기서 감소를 했는지, 이것이 바로 미국 경제가 소위 말해서 상승보다는 하강하고 있는 것을 지표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소비지표, 이 소비지표가 12월 분이 여기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10월하고 11월 여기 때는 이제 지표가 올라갔는데 유난히 12월 달에 하락을 했어요. 여러분들 12월 달에는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소위 말해서 세일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해대는 이러한 날이 있죠. 그래서 매출이 그냥 확 일어나는데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소위 말해서 오프라인,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얘기하죠. 오프라인이라는 것은 월마트라든가 이런 데를 오프라인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마트라든가 아니면 홈플러스라든가 이런 것을 다 오프라인이라 그래요. 온라인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대표적인 온라인 업체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근데 이 아마존 매출까지도 줄었어요. 야, 그러면 그동안에는 경기가 계속 미국 경기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살아났어요. 그러다가 이게 쭉 하다가 소비가 꺾인다? 야,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자, 2008년도부터 여기에서 미국에서는 돈을 계속 풀어대는 소위 말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써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옐런, FRB 의장이죠. 이전에는 버냉키입니다. 버냉키, 옐런, 지금은 파월이죠. 파월 때 들어와 가지고는 여기에서 이제 양적 완화가 아니라 양적 소위 말해서 긴축을 쓰고 있어요. 소위 말해서 돈을 걷어들이고 있다고. 왜? 인플레이션이 올까봐. 이런 상황에서 이게 꺾이니까, 야, 이 미국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우리가, Y, 이 수학 공식 같아요.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C는 소비예요, 소비. 여기 이 I, 이거는, 소위 말해서 우리가 투자, 인베스트먼트, 투자예요. 이거는 G는 거버먼트, 정부 투자. 이거는 민간 투자를 얘기하죠. 거기에다가 또 뭐예요? 바로 X-M이라고 있어요. X가 export, 수출. M이 import, 수입. 이거는 수입. 요거는 수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 성장.
경제 성장은, 미국의 경제 성장은 소비에 의존합니다. 소비의 70%예요. 근데 한국은, 코리아는 어디에 의존합니까? 바로 여기에 수출, X에 의존해요. X. 그리고 정부 지출, G. 우리가 경기가 안 좋으면은 추경 예산이라 그래가지고 막 먼저 집행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봤죠? 뉴스 시간에. 야, 뭐 의회에서 추경 예산을 막 조기 집행하고 뭐 이런 얘기.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비가, 우리는 5천만이에요. 여기에서 미국은 3억이에요. 3억. 3억 여기에서 5천만이에요. 3억 5천만. 우리보다도 약 3억이 더 많아요. 거기다가 소득이 높아요. 우리가 뭐 지금 3만 불 시대, 여기는 더 높죠. 그러니까 소비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니까 소비가 이루어져야지 돌아가는 것이 미국이고, 우리는 수출을 해야지 돌아가는 것이 한국입니다. 거기에다가 정부 지출, 이것도 무시 못하죠. 근데 미국의 이 소비가 줄어들고 있다. 곧 Y가 줄어드는 거예요. 경제 성장이.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그래서 미국의 지금 요번에 그 발표한 소위 말해서 주택 착공 실적이 줄어들었다. 부진했다. 이러다 보니까 이 2년 만에, 참 2년 만에 부진했어요. 2년 동안은 좋았어요. 근데 2년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을 하면서 여기에서 경제 지표 악화가 결국은 미국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제 성장을 가로막으면은 잘 올라가던 주가가 꺾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문제가 나타났죠. 그래서 주가가 조금 하락했는데, 야, 여기서 또 누가 한마디 했어요. 바로 파월, FRB라 그래가지고 이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예요. 풀었으면 좀 이상하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은 소위 말해서 중앙은행이죠. 한국은행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정부 게 아니라 민간인입니다. 민간 차원의 거예요.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한마디를 했어요. 당분간 소위 말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금리를 동결하는 쪽으로 여기서 끌고 나갑니다. 정책금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아까 제가 양적 완화, 이 벤 버냉키는 양적 완화 정책을 쓰면서 돈을 풀었어요. 근데 너무 풀리니까 이제 걷어 들어야 돼. 이것이 양적 긴축이에요. 돈을 걷어 들이는 게 양적 긴축. 이 양적 긴축을, 이거를 소위 말해서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을 하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정부로. 여기 이제 정부 자산 매각 프로그램을 조기에 일단 끝내겠다. 그러니까 돈을 빨아들이는 거, 시중에서 걷어들이는 것을 일단 조금 빨리 끝내가지고 여기서 소위 말해서 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 나가겠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뭐 한번 그 미국의 증시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다우지수, 다우지수도 여러분들 우리가 참 이만큼 뚝 떨어졌던 놈이 여기에서 이만큼 뚝 떨어졌었잖아. 그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만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20%에 여기에 마이너스 20% 고점 대비해가지고, 이 고점이에요. 여기 이제 이렇게 고점 대비해가지고 20%가 떨어지면은 우리가 베어마켓, 곰이에요. 베어마켓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때는 이제 하락장이야. 조정장이 아니라 하락장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락장세는커녕 이게 쫙 올라와가지고 전 고점을 돌파를 해버렸어요. 예. 야, 참 이게 그때 여기서 우리가 미리 눈치를 챘어야 되는 게, 뭐를 눈치를 챘어야 됐냐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했어요. 미국 경기는 건전하다. 주가는 언제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정책 쓰는 방향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이라든가 경제 방향이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게 그때 그 얘기 나온 이후에 올라가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였어요.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죠. S&P 500 지수도 전 고점 대비해가지고 이만큼 더 올라왔어요. 뭐 거의 비슷하게 올라왔네. 나스닥, 기술주 나스닥도 더 올라왔네. 야, 이렇게 그 미국 증시는 올라오다가 오늘 좀 이런 문제로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국제 유가가 조금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국제 유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국제 유가가
지금 오펙하고 비오펙. 오펙이라는 것은 뭡니까? OPEC. OPEC. 이게 석유 수출 기구예요. 사우디, 우리가 여러분들 사우디 잘 알잖아. 그죠? 사우디. 그다음에 이제 옆에 이란. 중동 산유국이죠. 이라크. 이게 다 이게 오펙의 석유 수출 기구에 들어가는 국가예요. 그다음에 비오펙. 오펙의 여기에서 안 들어가 있어. 이것이 러시아예요. 러시아라든가 아니면은 뭐 브라질이라든가 이쪽 산유국들, 베네수엘라라든가 뭐 이런 산유국들. 근데 여기에서 오펙에서 소위 말해서 비오펙하고 단합을 했잖아요. 자, 우리 생산량을 줄이자. 당연히 우리가 생산량을 줄이면은 유가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제 유가가 살살살살 올라가 가지고 올 초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20%나 올라왔어요. 여기.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20% 이렇게 올라온 게 20%예요. 20%. 많이 올라왔어요. 어우. 이게 20%나 이렇게 올라왔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50불 여기에서 지금 뭐 거의 뭐 60불대 지금 육박하고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45불이네. 50불이 아니라 그죠? 40 몇 불에서 여기서 55불. 이게 20%나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바로 중동 산유국들하고 비오펙하고 여기서 단합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화가 났습니다. 나중에 또 어떻게 또 중동 산유국들을 조질지 또 우리가 또 두고 봐야 되겠죠. 자, 미국 증시를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그 하락을 했지만은 우리 증시는 그래도 기대감 때문에 오늘 올라왔어요. 기대감. 어떤 기대감이냐? 바로 여기서 그 북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때문에 여기에 주가가 그냥 쭉 올라오면서 또 오늘 현대차 그룹들, 소위 말해서 현대차, 5%나 올라왔어요. 오늘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이야, 이게 차차차네, 차차차. 이렇게 왜 현대차가 이렇게 급등을 했냐? 이것이 첫째가 여기서, 정몽구 회장이잖아. 그죠? 정몽구 회장 체제에서 정의선, 이 아들이잖아요. 그죠? 정의선 회장 체제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이렇게 그 세대로 이제 바뀌죠. 이제 오너 체제가.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주주 환원 정책. 주주를 수익이 나면은 이익이 나면은 여기서 가지고 있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유보 돈을 유보시키잖아. 그죠? 유보했던 거를 여기서 주주들한테 뭐 돌려주겠다 이거예요. 수익으로. 소위 말해서 배당이죠, 배당. 배당을 더 많이 해주겠다.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을 쓰겠다. 이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그 현대, 차 그룹들이 그냥 오늘 올라가는 이러한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슈가 요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보면은 전 업종 지수를, 코스피 지수 보니까 여기 운수장비, 그죠? 운수장비가 무려 2.78%나 때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쪽이 한 1.03%. 오늘 내려온 게 운수창고 쪽이 이렇게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철강금속 쪽이 1.41%나 내려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 1.19% 내려왔죠? 삼성전기는 좀 올라가고, LG화학도 한 1.5% 올라가고, 현대차는 무려 5.31%나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포스코가 2.74%, 철강 쪽이 좀 내려왔어요. 그리고 또 셀트리온이 0.98%나 하락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오늘 보니까 특징주 중에서 삼성출판사에 여기서 12%나 올라가는데 그 아기상어가 뭐 빌보드 차트 38위에 다시 오르면서 급등을 했다. 이렇게 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외국인하고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기관은 이렇게 솔솔솔솔 팔아나가면서 그렇지만은 0.68%나 반등이 나왔죠. 근데 이제 코스닥 쪽에서의 그 하락과 상승을 보면은 인터넷 이쪽이 2.14%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올라간 게 컴퓨터 서비스 쪽이 2.33, 그 다음에 이제 제약 쪽이 많이 올라갔네요. 2.16%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여기서 비금속 쪽이 1.33%가 조금 좀 내려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 이제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그 정리가 되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조금 좀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은 다른 것보다도 남북 경협주 쪽에서 또 올라갈 가능성이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쭉 보면은 북미 정상회담 이것이 아마 성공적으로 여기서 끝날 가능성이 많죠. 지금 뭐 그냥 만나겠어요? 지금 뭐 만나가지고 뭐 악수하고 뭐 밥 먹으려면 미쳤다고 만나요? 여기서 북미 정상회담이 여기에서 성사가 됐다. 그러면은 아마 종전선언 정도는 종전선언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그래서 중국도 숟가락을 하나 놓으려고 자기네들도 참여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비치고 있다 이렇게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뭐 경제 제재 경제 제재 이거는 풀 수가 없잖아, 그죠? 이거는 뭐 유엔에서 유엔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올려가지고 상정을 해가지고 무슨 결정이 나겠지만은 그렇지만은 남북 경제 협력 요거는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또 트럼프의 그 미국의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큰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여기에서 개성공단 이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바로 금강산 요거 관광 요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다른 것보다도 아마 철도 쪽에 조금 좀 이 철도 쪽이 이런 쪽이 좀 다른 종목보다는 그래도 좀 올라가지 않겠냐. 내가 그랬죠. 가스관은 이게 트럼프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가스관 왜 미국에 셰일가스가 있는데 우리가 저 러시아 가스 끌고 들어오면 좋아할 리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좀 조심스럽지 않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시황은 이렇게 끝나고, 자, 이제 시황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 그러면은 지난번에 일지를 얘기했어요. 일지. 여러분들 이 매매 일지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뭐 일지하고 몇 가지를 또 여기서 하죠. 여러분들이 매매 일지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반성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일기가 아니야, 일기가 아니고 반성문 형태예요. 반성문. 내가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에서 손실이 났다. 손실이 났으면은 야 이게 왜 났는가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왜?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는 이게 왜가 없게끔 자꾸만 줄어 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주식은 말이에요. 주식은 골프와 같다. 소위 말해서 무슨 얘기냐? 이게 실수를 덜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실수를 덜 한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비유를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골프를 빡 때렸어. 드라이브로. 그리고 여기에서 또 아이언으로 바꿔가 딱 때렸어. 그 다음에 여기서 홀에 왔어. 홀 근처에. 그럼 여기서 퍼더를 넣어요. 그럼 여기서 왔다 갔다 넣는 실수를 덜 하는 게 소위 말해서 뭐 여기서 벙커에 빠지지 않고 이런 거가 결국은 실수를 덜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실수를 덜 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수를 줄이려고 내가 뭐를 잘못해가지고 매매를 했느냐 요거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매매 일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카페에서 이거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우리 그 카페 회원님들을 위해서 보면은 매매 일지, 회원 매매 일지, 여기서 내가 올려봐라. 왜? 그래야, 저는 일지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몇 년을 썼었어요. 매매하면서 옛날에. 그래서 이 일지를 썼을 때 어떻게 쓰는지 이게 모르는 분들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올린 분을 보니까 잘 못 올렸더라고. 여기서 보니까. 이게 뭐야? 3번이 됐어. 1번, 2번 어디로 갔어? 부끄러운 매매 일지. 이렇게 계좌번호 삭제하고 다시 올립니다. 분할 매수 및 고점에서 매수로 수익이 나지 않았네요. 반성 후 나름대로 원칙을 세운 후 카스와 성신량에 매수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지를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 이런 거를 어떻게 일지를 써야 되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일지를 몰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기에서 어떤 A라는 종목을 뭘 들어갔는지 뭐를 샀는지 몰라요. 뭐 분할 매수, 고점에서 매수. A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분할 매수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분할을 할 때 첫 번째 50%, 두 번째 들어갈 때 25%, 세 번째 들어갈 때 25% 이렇게 들어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여기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뭐 5에서 10% 떨어지면 들어가라.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래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50%를 살 거를 뭐 60, 70을 샀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하다 보면. 근데 이게 올라가서 완전히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여기서 이 돈이 점점 소위 말해서 뒤에 뒷돈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 뒷돈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서 조급해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결국은 올라갔지만은 수익을 뭐 못 내고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차근히 일기 쓰듯이 기록을 해야 돼요. 일기 쓰듯이. 내가 뭐를 샀는데 몇 퍼센트를 사가지고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럼 이거를 써나가다 보면은 자기가 잘못된 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써야 돼요. 그냥 이렇게 기록하면 이거는 하나의 기록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일기하고 틀리다고 반성문이에요. 이 매매일지라는 거는 반성문이지 일기 쓰듯이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생초보의 무모함의 열매. 이거 봅시다. 정치, 경제, 세계 정치, 경제 흐름을 뉴스 보고 주식 투자 공부해야 하는데 아직 생초보라 무모하게 무지해서 열매가 아니래요. 평생 공부의 최고의 보수로 생각하듯이 배워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일기야, 일기. 그냥 자기의 뭐 마음에 표현한 거지. 이게 어떻게 소위 말해서 매매일지예요. 매매일지는 반성문이야, 여러분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그대로 자기가 매매했던 거를 그대로 써야 돼요. 얼마에 어떻게 들어갔고 이런 걸 써야지. 자, 나름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 투자 금액을 늘릴만 하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저는 소액으로 5종목을 나누어 매매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제 공부 초입의 초보들은 충분히 연습 매매하고 대표님 말씀처럼 가족의 소중한 돈을 잘 지켜나가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자기 감상문을 쓴 거야. 이게 여러분들은 뭔가 착각을 해요.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기하고 반성문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반성문. 일기는 그냥 그날 일어난 거를 쓰는 게 우리가 기록이에요. 이거는 기록. 그죠? 기록. 이거는 반성문은 자기가 뭐를 잘못했으면 거기에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다잡는 게 우리가 선생님이 쓰는 반성문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반성문식으로 써야지 일기식으로 쓰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뭐 그냥 기록할 것 같으면은 뭐 사초. 소위 말해서 사초라는 게 뭐예요? 역사를 기록하는 이러한 임금이 여기서 얘기하면 뒤에 받았어가지고 사초밖에 더 돼요. 절대 이렇게 쓰지 말고 내가 A라는 종목을 샀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들어갔다. 10,000원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요게 뭐 얼마를 몇 퍼센트를 들어갔다. 뭐 20%를 들어갔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몇 퍼센트가 떨어졌을 때 뭐 예를 들어서 9,500원에 샀다. 여기에서 여기 뭐 몇 퍼센트인데 요때 몇 퍼센트가 들어갔다. 여기 또 몇 퍼센트인데 들어갔다. 근데 여기 올라가더라. 그래서 수익을 얼마가 나가지고 몇 퍼센트를 먹고 나왔다. 아, 이거는 잘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기록하듯이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또 B라는 종목을 내가 여기에서 5,000원에 샀다. 그러고 여기에서 5,000원에 한 50%를 샀다. 근데 이게 확 내려왔다. 그래서 보니까 조금 내려오길래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뭐 한 3% 정도에 여기서 25%를 샀다. 그 또 내려오길래 또 3% 정도에 25%를 샀다. 근데 또 확 내려왔다.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어가지고 손절을 해서 손실을 50만 원의 손실을 봤다. 그래 보니까 이게 3%의 간격으로 한 게 너무 좁더라. 그러면은 5%나 아니면 10%로 늘려야 되겠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게 일지예요. 그냥 이거는 일지가 아니야. 알았죠? 다음번에 다시 올려봐요. 여러분들이 아직 기본 개념 자체를 써봤어야 알지. 그러면 안 돼. 알았죠? 이게 자꾸만 이거를 써봐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보면 참 진짜 불나방이야. 불나방. 자, 여기서 일지를 만들어 놨어요. 일지가 아니라 밥초이의 장마당, 카페 회원의 장마당.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밥초이가 여기서 자기 업이 B2B 기업과 기업 간의 선물 세트를 납품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 여기서 그러면은 이왕 회원님들 도와주는데 너 거를 여기 올려라.
그리고 여기서 회원님들이 필요한 게 있으면 사면 되는 거예요. 뭐 자색 양파즙. 이게 초이 부모님이 무안에서 농사를 지어요. 양파 농사, 고추 농사. 그래서 거기서 양파, 자색 양파즙을 짜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농사 노인네들이 농사 짓는 거 팔아주면은 여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 이거 사야 되겠다. 주문했어요. 입금 완료.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좋아요. 다 필요한 거 싸게. 시중보다도 싸게. 그래서 내가 너 이거 해가지고 하면서 또 회원님들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려라. 뭐 고등어, 갈치 뭐 별거 다 있네. 법성국 굴비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카페 회원 장마당이라는 건 뭐냐. 제가 이제 저쪽에 있을 때 어떤 거가 있었냐 그러면 전 참 같은 회원끼리 농사 지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죠? 농사도 고추 농사도 있고, 그 다음에 마늘 농사도 있어요. 마늘 농사. 그 마늘 농사 지었어. 이게 시장에 가서 팔라 그러면은 가가지고 거리도 멀고 또 가서 도매로 넘기려면 또 싸잖아요. 그래서 회원님들한테 파세요. 그랬더니 와 서로 마늘 막 주고받고 사고 막 그랬어요. 고추도 마찬가지예요. 초이 아버님이 농사 지면서 고추도 팔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것도 팔고 또 시골에서 다른 분들 또 여기서 뭐 단양도 지난번에 보니까 단양에 있는 분이 고추 농사 지어가지고 꽤 많이 팔았어요. 심지어는 올갱이 있죠. 올갱이. 우리가 민물 올갱이. 올갱이도 건져가지고 이것도 또 팔더라고. 올갱이 팔기가 힘들지. 시장에 나가가지고. 근데 이게 간에 좋아요. 간에. 그러니까 도시의 사람들은 이거 올갱이를 어디 시골 가서 사야 되잖아. 그 이걸 가지고 또 사고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드리려고 카페 회원의 장마당. 그러면 자기가 필요한 거가 이렇게 있으면 올려요. 내가 농사 짓는데 뭐 고추 농사, 마늘 농사 다 좋아. 또 내가 뭐 하고 이러는데 그 올리면은 필요한 사람은 사고 그러면은 이왕이면 또 싸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목적으로 했는데 야, 참 이게 뭐 불나방도 아니고 여기다 갖다가 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나 참 진짜 정신이 없는 카페 회원 장마당에 여기가 보면은 여기서 와 여기 뭐 제가 이래 보면은 여기 봐요. 여기서 뭐 이건 이제 아가페가 뭐 자기 하는 거 뭐 이렇게 쭉 올렸어요. 고추 팔아요. 고추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고추를 농사를 지어가지고 내가 고추도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다가 뭐 감사합니다. 뭐 열심히 공부하고 부자 되고 싶습니다. 나 진짜 정신이 쓰라는 거는 그럼 이런 거는 여기다 갖다 써야죠. 자유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가. 자유 게시판 이걸 바꿔야 되겠다. 이거 장마당을 자유 게시판에다가 이런 데다 써야지. 여기다가 갖다가 딜이 아무데나 카페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내가 이렇게 보면 참 진짜 저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불나방같이 그냥 막연하게 돈을 벌려고 아무 생각 없이 절대 이런 생각을 자기가 마음을 말해요. 들어가면 똑바로 들어가가지고 어디에 들어가서 돈을 어떻게 베팅할지를 알고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가가지고 사란다고 넙죽넙죽 사고 이런 스타일이야. 돈 못 법니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카페 가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여기다 왜 감사를 해? 진짜 기록할 때다 기록해. 여기서 보면은 카페 회원 장마당이야. 장마당. 그럼 이걸 이 위에 올려놔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자유 게시판에다 올려놔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말이야.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뭐 이거는 좋아요. 뭐 중고품 이런 게 얼마나 좋아. 중고품. 중고품 판매도 가능하죠. 가능해요. 왜 못해? 중고품 올려놓고 이렇게 서로가 이런 식으로 장마당도 있네요. 장마당 구경.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장마당도 있고 물건 올려주면은 사고 사이가 쓰다가 애기를 키우다가 그거 어디 팔 데도 없어. 인터넷에서 파는 것보다는 또 여기다 해고 얼마나 좋아요. 이건 또 웹툰 배경 고 현대 모델링 뭐 나 이거 뭔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웹툰 별거 다 하시네. 이렇게 서로 이런 거를 할 목적으로 했어야지. 여기다 대고 말이야. 주식 공부하고 돈도 벌고 좋은 물건 싸게 살 수 있으니 좋네요. 이게 좋아요. 근데 여기 이런 좋아.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하니까 여기에 알겠습니다. 화이팅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여기다가 가가지고 장마당 좋아. 좋아 하여튼 뭐 그러니까 좀 갖다가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보면은 네이버에 가가지고 이게 보세요. 네이버에 내가 신고를 해가지고 이 카페가 폐쇄가 됐어요. 안정모의 주식 카페.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갖다 들이대. 여기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안정모 주식 투자 대표인데 여기 사기성 카페입니다. 당장 탈퇴들 하세요. 여기서 내가 써놨어요. 여기에. 자, 사기성 카페로 네이버에 신고를 하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런 데를 말이야, 뭔지 확인도 안 하고 갖다 대가리 IS 팀인지 여기 가가지고 자기 신상 정보 다 밝히면 그거 어떡합니까, 그게? 예? 내 참 진짜 답답해. 이래서 정신이 이런 정신으로 돈을 번다? 야, 참 내가 한심한 사람이에요. 뭐 여기 캐나다에서도 열공 중입니다. 아니 캐나다에서 미쳤다고 여기다 갔다가 여긴 캐나다 빅토리아입니다. 좋은 동영상 잘 보고 열공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저는 안정모 주식투자의 대표 안정모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다 쭉 올렸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돈 못 법니다. 알았죠? 정신 좀 바짝 좀 차려가지고 하세요. 이거 폐쇄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안 나와요. 이게 폐쇄가 돼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카페. 여기서 이거는 내가 놔뒀어요. 왜냐면 부동산에서 해가지고 링크를 시켜놨더라고 자기네. 그래서 그거는 괜찮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카페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 딱 하잖아요. 검색 딱 하면 밑에 있던 게 없어져 버렸어. 네이버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여기 밑에 있었어요. 안정모의 주식 카페 해가지고 그거 폐쇄시켜 버렸더라고. 좀 정신 좀 차려요. 아우 난 미치겠어 그냥 하시는 거 보면은.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미소님 수익 낸 거 봐요. 내가 미소님을 뭐라 그랬죠? 3천만 원을 가지고 하신다 그랬어요. 미소님이 지금 여기서 몇 월이에요? 2월 18일부터 수익 내기 시작했어요. 2월 18일. 2월 18일에 봤자 지금 일주일 조금 넘었어요. 예, 광주, 전라도 광주에서 개인 택시 하시면서 여기서 광주에서 개인 택시를 하시면서 매매하시는데 미소님의 수익입니다. 3천만 원으로 월 1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내시는데 2011년부터 저에게 배우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매매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미소님의 연세는 63이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MC넷에 100만 원 수익 냈어요. 그죠? 18일 지난 월요일입니다. 자, 한번 얼마 정도 수익 냈나 보자고요. 그리고 여기서 쭉 올라오다가 안트로젠에서 또 수익 냈어요. 70만 원 냈어요. 이거 하면 170만 원이에요. 그죠? 170만 원. 두 번 매매했어요. 그리고 쭉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보면 노바렉스 또 수익 냈어요. 그러면 50만 원 냈어요. 60만 원. 그러면은 230만 원 냈어요. 그죠? 230만 원. 50이니까 하여튼 230만 원 수익 냈어요. 230만 원에다가 또 오늘 낸 거 여기에서 보면은 LNC 바이오 230에다가 200 그럼 얼마야? 280만 원을 수익을 냈어요. 불과 일주일 조금 넘어가지고 4번 매매해서 자 18일 날 2월 시작해가지고 2월 18일 날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요 날부터 매매해가지고 280만 원을 수익을 냈어요. 4번. 그러면 이게 한 달 매매하면은 이게 일주일인데 곱하기 약 한 4번 4를 해보자고요. 48에 32, 428, 90,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예? 개인 택시 하시면서 이렇게 개인 택시 하는데 개인 택시를 뭐 그렇게 차를 막 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 콜이 온대요. 콜. 소위 말해서 장거리. 뭐 예를 들어서 광주에서 저 목포를 간다거나 광주에서 뭐 다른데 이렇게 나주를 간다거나 광주에서 화순을 간다거나 이 장거리 뛰는 것만 뛰고 나머지는 거리 운행은 안 하신답니다. 이렇게 벌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죽었다 샀다 팔았다 백날 해봐 되나? 제가 그랬잖아. 눈 감고 귀 막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분명히 1000만 원 벌 수 있다. 지금 일주일 만에 280 벌었어요.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봤잖아요. 4번 매매해서. 4번 매매해가지고 280만 원 벌었어요. 월요일 2월 18일부터 첫 매매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버셨습니까? 내가 그거 궁금한 게 그래요. 우리 카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카페를 가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보면은 여기에서 카톡으로 들어오라 그랬잖아. 카톡방에 다들 들어오세요. 빨리빨리. 카톡방에 딱 들어오면 뭐가 있냐? 우리가 양방향이야. 자, 유튜브를 하면은 단방향이에요. 유튜브를 하면은 영상을 올라오면은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잖아. 그죠? 근데 유튜브를 보고 카페를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 와요. 그럼 카톡에서 대화를 해줘요. 대화. 그럼 여기서 대화를 하면서 배운 거 그거는 어떻고 저떻고 하고 또 여기서 종목이 또 어떤 종목 교육받은 대로 할 수 있는 종목이 보이면은 자 이게 종목이 여러분들이 한번 배운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해서 내가 뭐 이거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 이게 아니야. 자, 이게 종목이 이렇게 눌러주는데 자, 이 종목이 한번 해보십시오. 배운 대로. 그러면 이게 또 올라가서 수익을 내요.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하니까 야, 수익 난기. 그래서 우리가 양방향 통행을 하자 이거야. 그리고 새로 오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 유튜브에 하는 여기서 그 실시간 방송 있죠.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아프리카하고 이거 하고 여기하고 유튜브하고 아프리카하고 두 군데서 방송해 가지고 여기서 오리엔테이션을 줘야 돼. 오리엔테이션. 거기에다가 중에 또 하는 게 여기서 인공지능 매매 방법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난다. 뭐 내가 사가 팔아가 아니라 항상 교육은 내가 해주니까 그거를 한번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얘기도 못 하겠어. 수익이 너무 많이 나니까 회원 수익률 자랑 뭐 너무 많이 나니까 이제 나도 못 봐요. 뭐 800, 뭐 1000 막 이런 식으로 매일 수익이야. 진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보람이 야 수익을 낼 수 있다. 와 지금까지는 소위 말해서 수동적으로 뭐 이거를 뭐 누가 뭐 이거가 많이 간다 뭐 이런 거를 주로 해가지고 사고 그랬는데 이제는 자기가 막 골라내. 야 그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주는 종목도 있지만 자기가 또 대입을 해가지고 골라내서 수익을 내요. 이게 뭐예요? 능동적이야. 수동에서 능동으로 변했다는 거. 이게 곧 월 1000만 원에 벌 수 있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 10만 원을 벌면은 20만 원을 벌고 20만 원을 벌면은 50만 원,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열공 인증샷 진짜 열심히 하시대. 제가 보니까 와 거의 대표님 강의 거기서 보기 프린터도 막 하고 노트도 막 여기서 뭐 프린터 하고 뭐 난리 부르스야. 이게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항상 하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손가락에 여러분들의 가족의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어요. 손가락 하나 이렇게 마우스 누를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 여기에서 여유있게 사느냐 아니면은 박스 주스로 다니느냐 소위 말해서 돈 없이 쪼들려가지고 사느냐 여러분들의 지금의 손가락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의 소위 말해서 노력 여하에 따라 달렸다고. 여기서 뭐 대표님 강의 노트 정리 잘 하시는 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하여튼 뭐 여기 엄청나게 지금 보니까 난 뭐 뭘 놀러보지도 못해가지고 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자. 아유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잘 하십시오. 많이 배우세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천년나랑님 미소, 천년나랑님 매매 기법 81하셔요. 81의 연세에 이 매매 기법 이런 거 다 여기다가 다 풀어줬어요. 81세 되시지만은 지금 매매를 하면서 한 달에 2천, 3천만 원의 수익을 내는 매매 기법을 여기다 다 줬다고요. 와가지고 보고 배우세요. 여기에다가 또 누구야 밥초이 이렇게 매매한다. 이 매매 기법 이런 거 여기서 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황고수가 매매 기법 이런 것들 소위 말해서 스캔 스윙 매매 단타 여기 내가 다 올려줄 겁니다. 지금 내가 바빠가지고 스캔을 못 해가지고 알았죠?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진짜 많이 배우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수와 고수 지금까지 우리가 거래량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눴어요. 수익 차이가 뭔가 여러분들 잘 봐요. 이게 진짜 하수와 고수는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수하고 고수의 차이가 뭔가 바로 요거 차이야. 별거 아니에요. 그거를 못해. 고수 하수 그러면은 내가 하수고 초보자야. 고수는 말이야 한마디로 해서 돈질을 잘해. 우리가 낚시질이라 그러잖아. 낚시질 돈질을 잘해.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온다. 그러니까 탁 봐가지고 아무 때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딱 시점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봐서 시점 눌러줬을 때 들어가고 먹고 나올 때 적당선에서 나온다. 아니면은 주가가 이렇게 급등 종목이 올라가가지고 이게 단기 매매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여기서는 이제 거래량이 내가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쭉 했잖아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올라간다. 거래량이 이제 이렇게 늘어나면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왜? 거래량이 늘어나야지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는, 거래량이 소위 말해서
줄었어. 이렇게 줄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줄면서 야, 엄마, 잘 그려. 예,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요. 줄면서 여기서 횡보를 한다. 이게 왜 횡보를 하느냐? 이게 대량 소위 말해서 이런 장대 음봉에 이런 장대 음봉에 대량 거래가 터지지 않고 거래량이 줄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게 안 터지고 여기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다.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평선, 여기에서 이평선이 따라올 때까지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 이 이동평균선이야. 20일 이동평균선이 여기에서부터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격이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이렇게 여기 횡보하는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이렇게 주가가 봉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은 올라가는데 베팅을 한다. 올라가는데 베팅하고 여기에서 진입을 한다. 그러면은 들어갔을 때는 스탑로스, 여기 스탑로스를 정확하게 잡고 들어간다. 여기서 스탑로스도 또 여기서 보유 종목 스탑로스가 있고 편입 종목 사자마자 스탑로스 걸리는 게 있어요. 이게 앞에 다 있어. 이렇게 내가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돈질을 잘한다.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온다. 그런데 이 하수는 아무 때고 들이댄다. 그저 빨간불만 보면 흥분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막 올라가면은 주가가 막 올라가면은 그냥 흥분해가지고 따라 붙으려고. 저거 더 올라가면 어떡해? 여기서 샀어요. 여기서 사니까 소위 말해서 하락을 하면서 대가리가 깨지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대가리가 깨졌다. 이런 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져.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져. 사지 말아야 될 때 사니까 그따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저 빨간색만 보면 흥분해가지고 미쳐가지고 그냥 막 따라 붙으려고 그러고 손이 막 나가려고 그래. 앞으로 손가락은 이거는 본인 손가락이지만은 요 손가락은 본인의 손가락이야. 그러나 가족들의 행복과 불행이 여기에 따라 달렸어. 요거 맘대로 하지 말고 잘리기 전에. 알았죠? 필히 하세요. 생각. 그러니까 흥분하지 말고 돈질. 그러니까 여기서 하수에서 고수로 가라 얘기야. 영원히 하수에 머물 수는 없잖아. 그죠? 여러분들. 고수에서 하수로 가라 얘기야. 그 다음에 현재 보유한 금액이 원금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한 500만 원 정도가 손실이 날 수가 있어요. 들어가가지고 재수 없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4,500만 원이 원금이다 생각하고 매매를 해요. 그래서 다시 5천만 원을 채우고 또 수익을 내가지고 500을 더해서 500은 인출하고 그러고 나서 5천을 가지고 또 매매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하수는 투자 원금에 자꾸 집착을 해. 5천 가지고 450이 됐어. 4,500이 돼서 500. 내 원금을 500.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돼요.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절대 조급하면 안 돼. 항상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해야 돼. 아셨죠? 그리고 현금 보유 기간이 길다. 고수는. 근데 하수는 현금 보유가 없어. 100%가 주식이야. 100%가 주식이야. 그러니까 항상 주식이야. 항상 주식이야. 없으면 불안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좌에 한 10만 원만 남아있어도 어떻게 하면 이걸 주식을 다 사가지고 다 제로를 만들어야 돼. 현금을. 이게 하수들의 특징이야. 그렇지만은 고수는 현금 보유 기간이 길면서 현금, 그 다음에 주식, 다시 현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사고 팔고 이러는 거야. 그 다음에 쉬고.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면서 무덤덤하게 하는데 이거는 말이야. 사고 팔고 매매 중독증이 걸려가지고 그저 주식이 없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사자마자 또 팔어. 뭐 올라가면 파는 수도 있고 또 내려와서 파는 수도 있어요. 팔면 금방 또 사야 돼. 안 사면 불안해. 왜? 올라갈까봐. 내가 주식시장에 돈 벌러 왔지. 내가 돈 가지고 있으려고 왔냐? 얼른 사야지. 저 올라가면 안 되는데. 그게 되나? 아이고. 놀아. 그렇게 될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 자, 또 이렇게 돼요. 소위 말해서 이게 손절과 익절을 정확하게 한다. 여기 보면은 손절과 익절을 정확하게 해요. 그러니까 손실한 종목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손절도 노, 익절도 노. 손실 종목은 장기로 끌고 가고 수익 종목은 올라갔다가 수익도 실현하지 못하고 더 갈까봐 못 가지고 있다가 내려와가지고 온전되지 않으면 손실이 나요. 여기 반복이 되는 거야. 그리고 종목수가 고수는 3개에서 4개야. 하수는 종목수가 백화점 수준이야. 자, 한번 보세요. 하수의 계좌하고 고수의 계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하수의 계좌야. 야, 이 백화점 수준이야.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완전 백화점 수준이야. 완전. 개수도 많고. 그 다음에 수익 난 거 보면은 이렇게 뭐 1,400원, 25,000원, 178,000원. 손실 난 거는 뭐 몇백만 원씩이야 막. 이게 1억 5,600짜리 이게 수익금 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내려오는 놈은 줄창나게 원금 보전, 소위 말해서 원금 때문에 못 팔아. 원금. 이 원금 집착 못 팔아요. 올라오겠지 않은 막연한 기대. 올라가는 놈은 내려올까봐 얼른 팔아. 홀딱. 올라가면은 내려올까봐 얼른 팔아. 그러니까 3%도 넘기기 전에 홀딱 팔아요. 내려오는 놈은 손실이 86%, 뭐 60%라도 안 팔아. 원금 보존. 알았죠? 종목 많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아이고, 여기 아니구나. 여기에서 보면은 또 이렇게 된다고. 이런 계좌. 이거 봐요, 여러분들. 여기서 손실 종목, 그죠? 종목 개수가 일단 많어. 종목 개수가. 손실 나가지고 이래도 안 팔어. 원금 보존. 야,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이런 거 없이 계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렇게 만드는 거야, 바로. 계좌를 요런 식으로. 자, 보면은. 이거 봐요. 종목 2개 딱 해가지고, 그죠? 종목 2개. 요렇게 종목 2개 딱 해가지고, 이 9,800인데 두 종목 딱 풀로 때려가지고 13% 1,300만원 수익 딱 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여기 4종목이야. 4종목. 3종목. 여기 7,500인데 3종목 딱 압축해가지고 18%, 10%, 8% 그러니까 900만원. 요런 식. 이렇게 종목 개수가 작아. 고수는. 그리고 손실 난 게 없어. 또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면은 3개야. 3개. 그러면서 이렇게 딱 압축해가지고 가지고 있으면서 1억 원어치 샀는데 2,200이 수익이야. 종목이 3개야. 요것도 1억 400인데 4종목 딱 사가지고 수익이 1,500이야. 요런 식으로 해야 돼요. 요런 식으로. 요거 3개 요런 식으로. 이걸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이런 계좌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계좌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이런 계좌 가지고 계신 분은 다 파세요. 싹 팔아버려. 처음부터 다시 한다고 생각을 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이거 뭐 골라가지고 어느 놈을 가지고 가고 어느 놈을 팔아야 돼요. 그런 정신 가지고 절대 안 돼. 다 파세요. 이게 다 팔아버려.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 있죠? 처음부터 다시 해요. 종목 딱 깨가지고. 손실 난 거는 그럼 어떡합니까? 어차피 가지고 있어봤자 수익 안 나는 거. 다 깨버리세요. 수익 안 납니다, 이거. 종목 수를, 그러면은 여기 3종목 딱 제가 얘기하는 대로 제시해가지고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요. 현금 100% 가지고 있어. 현금. 그 다음에 매수했어. 종목수 3개나 뭐 2개. 자기 금액에 따라서 딱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수익 나면 또 다 팔어. 다 매도. 그럼 또 현금. 가지고 있다가 또 베팅. 또 여기서 주식에서 또 팔아서 또 현금. 소위 말해서 돈질을 잘하라 그러잖아. 돈질을. 돈질을 잘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백날 해봐 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개수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요, 무조건 팔고 현금. 나는요, 그러면은 20%가 손실인데요. 그럼 뭐 계속 가지고 있으면 20% 올라올 것 같아요? 어떤 놈은 올라오고, 어떤 놈은 내려가고, 다시 또 이게 올라오려고 그러면 이놈은 내려오고, 이런 사태 일어납니다. 3종목, 4종목, 압축하세요. 압축. 제가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1. 종목을 압축하라 그러잖아. 3종목으로. 종목 압축. 그 다음에 2, 뭐예요? 철저한 분할 매수. 3, 이거는 잊으면 안 돼. 적어놔, 적어. 3, 정확한 손절. 안 되면 손절해야 돼.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놈이 제일 중요해, 이놈이 제일 중요해. 이놈이. 근데 여기서 손절 하나 했어요?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25%, 3%뭐 이런 거 이게 안 올라온다고. 여러분들 이런 계좌 백날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알았죠? 진짜 안타깝고 안쓰러워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이런 계좌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40%, 30%, 39% 이런 거 안 올라옵니다. 백날 해봐야 올라오나.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아마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종목으로 또 가봐야죠. 돈을 벌라는 게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종목이야, 종목. 백날 시황 같은 경우는 듣고 읽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수에서 하수에서 고수로 가는 길, 아 이게 고수고 이게 하수다. 그 하수에서 고수로 가려면은 이런 걸 이렇게 뒤바꿔야 되는구나. 마인드 정신을 바꿔야 되는구나. 그거고 그 다음에 뭐 매매를 해야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까 내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은 일단은 저걸 봐야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는 매매해보세요 한 거 중에서 수익 난 거 한번 봅시다. 현대차 같은 거 봐요. 아, 현대 그 모비스. 여러분들 현대 모비스 쭉 현대 모비스. 자,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제가 매매를 하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하라 그랬어요. 분명히 제가 요 근처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줄을 읽어봐라. 여기였을 거야 아마. 제가 이렇게 보면은 현대 모비스 이렇게 쭉 오면은 아마 이쯤에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요쯤에. 주식은 말이에요. 항상 미래의 불확실성을 놓고 수익률 게임을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자, 여기서 엔빌롭이 CCI9이 빠졌다. CCI9이 빠졌다. 그리고 주가는 올라갔다가 소위 말해서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상승을 한다.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러면 여기서 뭘 하라 했어요? 분할 매수를 하라 그랬잖아요. 분할 매수. 그죠? 그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내가 여기서 좋아. 5천만 원 있어가지고 내가 딜이 됐어. 현대 자동차 그룹이 이래가지고 2,500만 원을 내가 딜이 됐어. 그 다음에 봅시다. 불확실성이 어떻게 되는 건가? 확실성으로 변하는 건가? 아니면은 여기에서 더 사야 됐은 건가? 그대로 이렇게 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지금 보면은 더 추가로 쭉 당겨 올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아마 내가 보기에도 여기서 뭐 샀다고 하더라도 이 근처에서 어디서 샀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더 내려왔으면 더 샀겠죠. 더 내려오면 더 샀겠죠. 더 내려왔으면 손절했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에서 다시 돌아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올라가면 요런 선이 무슨 선이에요? 저항선. 소위 말해서 지지와 저항. 이것을 정확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수익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펩트론이라는 종목. 요거 어제 내가 이런 종목을 한번 매매해 보십시오 했어요. 자, 어제 여러분들 기억날 겁니다. 펩트론. 자, 이렇게 됐어요. 요거 여러분들이 보면은 펩트론 같은 경우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하나, 둘, 셋, 21일이네. 21일. 21일이니까 지난 목요일이네. 자, 여기에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설명을 드린 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서. 자, CCI9이 여기서 빠졌다. 자, 그리고 거보자. 주가가 여기서 올라갔다가 눌러줬다. 그러면 여기서 1차 매수.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1차 매수. 여기서. 그러고 더 내려오면은 또 사고.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쭉 보니까 쭉쭉쭉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쭉 당겨 올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추세 매매라 그랬어. 이거는 장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쭉 눌러줄 때 그렇게 매매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또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이제 JTC라는 종목. 자, 여기서 요거는 이제 쭉 보면은 요거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거는 거래량으로 제가 요거는 채팅창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저게 한번 매매를 해보세요.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한번 여기서 이거는 거래량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쭉 한번 바닥에서부터 이제 이게 저점에서 이게 JTC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도쿄올림픽의 최대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본에서 면세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이중바닥 여기서 형성하고 주가가 쭉 내려왔어요. 여기서 쭉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올라갔다가 이중바닥, 소위 말해서 여기서 이중바닥을 형성해서 이중바닥.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이런 종목은 다른 것보다도 거래량이
여기서 내가 그래서 바닥에서 사가지고 이게 횡보를 할 때 확실히 올라가는 걸 보고 거래량이 터지는 걸 보고 매수를 해라. 이런 게 거래량에서 얘기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올라가면서 이렇게 쭉 눌러줬어요. 거래량이 쭉 했다가 눌러줬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런 종목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눌러줬을 때 조금 증가됐을 때 눌러줬을 때 매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채팅에다가 그리고 일본의 그 2020년 월드컵의 수혜주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올라간 거 봐요. 쫙 당겨 올렸잖아. 거래량 터지면서. 그죠? 지금 여기서 올라간 것만 하더라도 뭐 6% 올라가고 그 다음에 오늘 올라간 게 10% 그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멀리 보면은 또 멀리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대개 보면은 주가가 이렇더라고. 흐름을 보면은 여기서부터 많이 쭉 내려왔어 이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관심을 못 받다가 이렇게 됐잖아, 그죠? 그럼 이게 또 이렇게 올라가는 수가 있어요.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한다 그렇게. 급등할 수가 있어요. 그건 나도 몰라. 내 경험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은 여러분들이 나는 내 경험을 얘기한 거고 이렇게 된다고. 거기에다가 LNC 바이오 또 LNC 바이오도 딱 아까 보니까 줄줄줄줄줄 올라가대. LNC 바이오 이 종목도 거의 바닥이에요. 이것도 내가 이렇게 그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이 종목이 LNC 바이오는 소위 말해서 피부, 뼈, 연골 등 인체 조직을 기반으로 한 조직공학, 조직공학이라고 해서 조직공학. 여기서 치료제 제조 판매 국내 이식 시장의 45% 시장 점유율 이랬어요. 거기에다가 요거가 공모가가 24,000원이야. 지금 이제 공모가에 왔어. 여기서 그냥 내래 꽂혔어. 왜 그때 급락할 때잖아. 그래서 10월 10. 그래서 여기 살살살살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 한번 잘 여기서 아마 제가 얘기했을 때가 아마 요때 쓸 거예요. 하여튼 뭐 어쨌든 관심주 가지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우리가 이제 또 종목을 봐야죠. 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공부할 거에 지금 추세 종목 아주 하기가 좋아요. 장이 대웅제약. 대웅제약을 이렇게 보니까 와, 대웅제약 한번 봅시다. 대웅제약. 여기 대웅제약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 대웅제약.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살살살살살살 샬샬샬샬 올라오고 있어요. 샬샬샬샬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샥 올라가는데 주가가 올라와서 옆으로 횡보를 했어요. 횡보하다가 이렇게 쭉 올라왔다 눌러줬어. 이 저항선에 맞았어.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뭐를 느끼느냐? 이거를 느껴야 돼. 느껴. 요런 거 위치. 이렇게. 요런 위치. 이렇게. 요런데. 소위 말해서 또 뭐 여기서 보면 요런 위치. 요런 위치. 그러면 요런 위치. 아이고, 좀 짧다. 길어라. 요런 위치. 요런 위치에 보면은 되게 이게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다가 쭉 눌러줬으면은 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두 가지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항상 주식은 말이에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사는 거고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안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다가 베팅을 하겠냐? 그건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저는 그동안의 경험으로서 여기서 상승할 걸로 베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3천만 원을 현금을 가지고 3천만 원을 가지고 매매를 해. 그럼 여기다가 딜이 미는 게 1,500만 원 딱 사는 거예요. 1,500만 원. 그러고 나서 여기서 만에 하나 조금 내려와. 한 5에서 10% 간 크기에 따라서 틀려진다 그랬어요. 여기서 800 내지 750을 사. 그러니까 또 떨어졌어. 5에서 10%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또 750, 700을 사. 그럼 이 사이에 분명히 올라간다고. 만에 하나 안 올라가고 내려온다. 그럼 울면서 피눈물을 흘려야죠. 돈을 잃었으니까 뚝뚝뚝뚝뚝뚝 흘리면서 일단은 저는 후퇴한다. 그렇지만은 내가 또 남은 돈을 가지고 내가 전투에 들어가서 승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후퇴하는 거야. 이걸 가지고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나는 꼭 먹고 나올 거야. 그러다가는 골로 간다 그랬어요. 골로. 이런 것들 여기에서 보면은 나는 베팅을 한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현금이야 현금. 여러분들이 종류 허벌나게 많은 거 현금은 빵, 종목은 다 이러면 안 돼. 이거 다 팔어. 현금 딱 만들어 현금. 현금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3천만 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내가 한 6천만 원에나 뭐 1억 있다 그러면 한 3종목 정도 하고 3천만 원 정도 가지고는 한 종목 하는 거야. 딱 가지고 있다가 들어가서 1,500 들어가고 나머지 1,500원 가지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내려오면 더 사고
이런 전략을 해야지 돈을 버는 거지. 그냥 3천만 원을 100만 원씩 30개 종목 사가지고 있어봐. 백날 들고 있어봐라. 돈이 되나. 자, 그 다음 또 여기에서 S-오일. S-오일 이것도 괜찮더라고. 매매하기가 소위 말해서 S-오일은 이거는 뭐예요? S-오일은 정유회사 아니야, 그죠? 정유. 이게 그럼 왜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기름값이 떨어지잖아. 기름값이 떨어지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00원에 팔던 거리 뭐 50원이 돼서 그럼 이 폭이 작아요. 마진 폭이. 뭐 이게 올라가면 200원 돼서 그럼 마진 폭이 같은 10% 남더라도 틀리는 거야. 그래서 떨어진 거예요. 정제 마진.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살살 올라가죠. 그죠? 이게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어. 이런 위치. 내려오는 놈은 내가 보지 마라 그래서 내려오는 놈은 이건 보지 마라 내가 보지 마.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놈에 했으면은 이것도 지금 베팅이 소위 말해서 올라가느냐 이렇게 베팅을 할 거냐 아니면 저거는 내려올 거야.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절대 주식 못 삽니다. 주식 못 사요. 아까 그러잖아. 돈질을 잘해라. 돈질을 베팅을 잘해야 돼. 정확하게. 그 베팅을 하는데 원샷에 베팅해가지고는 골이 간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3천만 원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항상 3천만 원을. 내가 왜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냐 그러면은 어떤 분들 막 2,800, 2,500 가지고도 와, 돈 많이 가지고 하시네. 그런데 이걸 1억으로 표현해봐요. 그러면 꿈속에서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내가 3천으로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1,500만 원을 딱 사요. 1,500만 원을 딱 사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은 또 뭐 800을 사고 또 내려오면 700을 사고 여기서 그래도 또 내려온다. 아이고 잘라. 손절이 마지막 무기라 그랬어. 올라가면 먹는 거야. 그럼 10% 먹으면 150만 양이야. 이게 아까 미소님이잖아. 미소는 3천만 원 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고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 전략이야. 아셨죠? 항상 현금 있다가 먹고 나오고 또 현금 있다가 먹고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비소님은 들어가는 것이 많이 들어가면 1,000 풀로 들어갔다 그러면 3,000까지도 들어가요. 왜? 여기서 분할 매수하다가. 근데 거의 보면 2,000에서 끝나더라고. 2,000까지 들어가다 말더라고. 거의 내가 제 10년 동안을 같이 했는데 제가 뭐 다 머리 위에 앉아있지. 내가 참 초이가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초이는 내 손바닥에 있어요. 네? 여기서 또 보면은 JVM이라는 게 있더라고 또. 또 종목 많아가지고 이게 다 하려면 또 JVM 어디 가서 JVM. 자, 이것도 또 종목이 희한해. 여기서 쫙 내려와서 그죠?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내려올 때는 보지 마라. 얘기했어요. 이렇게 내려온 거는 여기 쳐다보지도 마. 이거 쳐다보면은 눈병 걸려. 몸만 아파. 이런 거는 보지 마. 이건 보지 마. 어떻게 올라가는 것만 봐라. 이게 올라가다가 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위치 보니까 여기서 돌아올라서 그러면 이거 아직도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긴 안 보여. 나도 잘 안 보이더라고. 잘 안 보여. 그럼 여기서 21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뭐 더 내려올 수도 있어 이게. 내려올 수도 있어 이렇게. 일단 여기 참고로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어디까지? 최악의 경우에는 이 엔빌로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0%야 이게. 정확하게 10%예요. 그래서 여기서 20에 10이라는 게 기간이야 이거는. 기간. 10은 %야.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게 그거야. 여기 10%야. 그럼 요 사이에서는 반등이 나온다고. 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조금 좀 소위 말해서 돈지를 조금 던져봐라.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창 스틸이라는 게 있어요. 대창 스틸. 이것도 하다 보니까 엄청 시간 빠르네. 목이 아파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하고 나면 1시간을. 이거 하다 보면 1시간이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돈 벌자고 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거는 뭐 시황 그거 백날 그냥 흘러가는 것만 얘기해. 흐름이야.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게 보니까 저는 시황에다가 기법 강의 또 정신교육 거기에다가 종목 매매할 거 주고 수익 나는 거 다 보여주고 이건 이렇게 매매했다. 어떻게 매매했다. 여러분들 진짜 내 아니면 못 배워요. 백날 해봐. 내가 하라는 대로 해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죠? 주가가 여기서 쫙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 딱 눌러줬는데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더 이상 설명해봤자 뭐해? 머리만 아프지. 자, 매수세 수급 보니까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어. 개인들은 팔아.
그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세요. 아셨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는데 가시기 전에 다 듣고 나가면서 그냥 휘딱 나갔다가는 또 돈 못 벌어요. 댓글도 다 달고 좋아요 안 눌렀으면 좋아요 누르시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